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6월 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지난주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될 경우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는 7월 11일 내려질 형량 선고와 관련해 어느 지점에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자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정반대라며 바이든 일당의 위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세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란과 북한이 일정 부분 판회에 돌아오게 만드는 등 새로운 축이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과는 매우 잘 지냈고 그를 꽤 잘 아는데 매우 스마트한 남자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잘 지냈지만 지금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우 빨리 끝낼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한 방에 잇도록 할 거라면 전쟁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을 주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었던 미국 소비자 지출의 주요 동력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 1년간 소폭 상승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아두었던 현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저축률도 1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도 냉각되면서 4월 임금 상승률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인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미국민들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4월 개인소비 지출 PCE의 전월 대비 0.2% 증가해 3월 0.7%와 비교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최근 1분기 국내 총생산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미국 경제가 지난해 깜짝 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30일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아가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첫 모델은 대형 SUV,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EV9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완전 전기차가 생산되는 겁니다. 기아가 지난해 조지아주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생산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입니다. 당시 기아는 EV9 현지 생산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이미 IRA 수혜를 받고 있는 전기차 로컬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산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윤승규 기아 아메리카 대표이사와 기아 임원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무위원, 조지아 경제개발부 팻 윌슨 국장, 버트 존슨 조지아 부지사 등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5월 31일인 지난 금요일 애틀랜타에서 수도 단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많은 애틀랜타 시민들과 사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시장인 안드레 디킨스가 토요일 밤 뉴스 컨퍼런스에서 일부 수도 간 파열을 고쳤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애틀랜타에서는 수돗물을 끓여야지만 식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수도 파열로 인해 주말 동안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학교 졸업식, 스포츠 게임 및 콘서트들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더욱이 애틀랜타 공항 일부에서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그레디와 에모리 병원은 주말 동안 환자들에게 급수를 했으며 월요일부터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디킨스 시장은 토요일 저녁부터 애틀랜타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물이 필요한 지역의 소방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남성 우월주의 국가로 알려진 멕시코의 유권자들이 200년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9배가량 면적에 1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멕시코에서 최고 권력의 유리천장이 처음으로 깨지면서 이 서방 언론들은 이정표적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각 2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모레나 소속 61세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투표를 반영하는 신속 표본 집계 결과
쉐인바움 후보가 득표율 58.3%에서 60.7%를 기록해 26.6%에서 28.6%를 얻은 우파 중심 야당 연합의 소치틀 칼베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로써 모레나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상원의원 128명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총선에서도 여당 연합 모레나가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각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탐사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의 가스전 총 비용이 약 1조 2천 원 정도를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6월 3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